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네,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3D 맥스맨 정규반은 30개월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 초급반은 16주입니다. 저희 초급반에 오셔서 맥스를 제 한평생 맥스만 했던 저희 맥스맨 강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D의 메뉴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인이 에디트 스플라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라인이 조금 길었고 라인이 아직 할 게 많지만 이 2D 스플라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서. 자, 렉탱글은 보시면 역시 그린 다음에 무조건 습관적으로 모디파이에 가라고 했습니다. 렉탱글을 보시면 이거 이네이블 다 했고요.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은 매우 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리얼 맵 사이즈, 이거는 리얼 월드 맵 사이즈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뭐 건축에서 하라고 나온 건데 너무 이게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우리는 언랩이나 UVW 맵을 나중에 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 매우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안 쓴다,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안 씁니다. 전 3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활용 방법은 완벽하게 알지만 이걸 쓰면 오히려 실제 크게 모델링에 매핑 소스 계산까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쓰는 거고, 매핑 좌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매핑 좌표가 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들어가면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성복 매장인데 남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손님이 제일 먼저 그 점원이 손님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 누가 입으실 건가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체형을 알아야지만 옷을 권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그 재질을 입히는 것, 재질을 주는 것, 재질을 줘야 되잖아요. 모델링 했으면. 재질을 주려면 2D 맵이 있고요. 3D 맵이 있습니다. 2D 맵이 있고 3D 맵이 있어요.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10중 8. 10중 8은 우리가 2D 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제 3D 맵을 사용하긴 하는데 2D 맵이 거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준다든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주겠죠. 뭐 바닥에 우드 매핑이면 우드 사진, 벽에 뭐 대리석 재질이면 대리석 사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사진을 2D 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2D 맵을 주려면 이 오브젝트 체형을 맥스에게 알려줘야 돼요. 체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이 그 체형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4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본 오브젝트들. 이렇게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하고 디폴트가 4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스의 기본 오브젝트는. 그래서 아무 재질을 줘도, 재질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2D 맵을 줘도 이렇게 재질이 잘 들어갑니다. 4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약간 2D는 안 보여서 그냥 3D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만약에 강제로 끈다. 그럼 똑같이 재질을 비트랩 위즈를 이렇게 뷰포트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체형이라고 생각하죠. 오브젝트의 체형을 얘가 모르니까 체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오브젝트 2D 매핑을 주기 위해서 매핑 좌표, 매핑 체형을 준다.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그 오브젝트 형태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맥스에서는, 뭐 맥스뿐 말고 3D에서는 매핑 좌표라고 합니다. 매핑 좌표. 그래서 영어로 매핑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매핑 코디네이션을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핑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2D 맵에는 매핑 좌표가 거의 무조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무조건이라고 한 이유는 V-Ray 트라이 플래너라는 그런 메뉴는 2D 맵을 줌에도 매핑 좌표가 필요 없는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고, 근데 그게 특수하면 보통 자주 안 사용하잖아요. 근데 V-Ray 트라이 플래너는 엄청나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매핑 좌표는 일단 2D 맵은 무조건 매핑 좌표가 필요한다. 3D 맵은 매핑 좌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3D 맵에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제적으로 2D 매핑 좌표를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맵의 종류는 2D 맵, 3D 맵 있고 매핑 좌표. 재질 나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3D 처음 해보다 말이 너무 어려운 게 용어도 많고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포기하시는 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하시는 여자분에게는 김치찌개가 제일 쉽거든요. 뭐 된장찌개. 근데 요리를 타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여자나 남자분이 김치찌개 그 달인에게 레시피를 들었을 때 그냥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넣는 게 많고 뭐 간장 한 큰술, 뭐 한 큰술, 뭐 반 큰술, 뭐 설탕 몇 큰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서 김치찌개가 만드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게 뭐 로켓 미사일,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잖아요. 뭐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렇죠? It's not that rocket science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별일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이나 기초분들은 생소해서 그런 거야. 생소한 거를 어렵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맥스는 미적분 수준으로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딱 감안하는데 맥스를 독학을 한다면 한 중3 정도 수준이고, 독학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 저희 강자나 뭐 여러 맥스 강사분에게 배워서 본인이 독학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초6에서 중1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소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공부를 다 배운 다음에 복습을 안 해도 알 거다. 그 정도 수준은 또 아니에요. 배운 다음에 알아들었으면,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중1 수준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중1. 예.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쉽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예, 공부를 그냥 조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내 취향이 아닌 3D를 한 1, 2년 해보고 그때 어렵다 그러면 뭐 취향이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냥 생소한 걸 어렵다고 착각하고 그만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타까워서. 여기 이거 제너럴 렉탱글 이건 다 했고요. 오토 스무스 이게 스무싱 그룹 정말 중요하다 다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메뉴를 다 해드릴 수 없어요. 뭐 모든 메뉴를 다 해드리면 이 10분 강좌 이게 진짜 뭐 한 1년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맥스맨 뭐 초급반이나 아니면 기타 혹은 독학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 기술은 다 하고 있어요. 스텝 중요하고 오토 스무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랭스는 말 그대로 길이, 윗스는 폭이 되겠죠. 폭. 그 다음에 코너 레이더스는 여기에 필렛이 먹는 거예요. 코너에 레이더스가 먹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서. 서클은 원이죠. 원이고 나머지는 다 공통 메뉴고, 여기 보시면 다 공통 메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 레이더스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죠. 근데 그리자마자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라고 했죠. 반드시 그리자마자 바로는 되는데 딴짓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요 습관은 무조건 들이세요. 그리면 바로 모디파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스텝이 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벽면에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냅둬요. 이거를 이렇게 3D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냅둔다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절대 이렇게 냅두면 안 돼요. 이렇게 각이진 곡면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반드시 곡면이라면 말씀드렸듯이 귀찮아도 수동으로 스텝을 먼저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귀찮으면 어댑탭을 그냥 체크하셔서 곡면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레이더스인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그 맥스 유저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왜 오토캐드는 다 키보드에서 그릴 수 있는데 왜 맥스는 키보드에서 못 그리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 메뉴가 책에 없거나 설명이 없거나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에 키보드 엔트리라고 있어요. 캐드처럼 얘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0,0,0 XYZ. 이 XYZ는 일단 그 좌표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매핑 좌표하고는 다릅니다. 좌표계라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 편리하게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디폴트가 뷰 좌표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뷰 좌표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나머지 3개의 뷰포트에서는 내가 개념을 하나도 몰라도 무조건 가로가 X예요. 뷰 좌표가. 그러니까 쉬운 거야.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야. 여기서도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 그러니까 축을 생각 안 해도 쉽겠죠. 가로가 X, 세로가 Y예요. 이게 바로 뷰 좌표계예요. 그리고 뷰 좌표계는 여기 3D 뷰포트에서만 축을 따지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로로 움직이고 싶으면 X로 움직여라. 그래서 뷰 좌표계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축을 따르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3D인데 실제 축을 따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기는 진짜 축이에요. 진짜 축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가상의 축이 있죠. 가상의 축. 가상의 축이 지금 여기가 X, 가로가 X고 저 앞뒤 쪽이 Y고 아래 위가 Z죠. 보이시겠지만 얘랑 똑같아요, 지금. 얘랑.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바뀌지 않는 좌표계거든요. 요게 월드 좌표계예요. 월드 좌표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월드 좌표계하고 월드 WRD, 제가 손이 불편해서. 그 다음에 로컬 좌표계. 이 두 개만 일단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가 왜 숨겨져 있고 디폴트로는 뷰 좌표계를 많이 쓰느냐. 처음에 3D를 접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로컬 좌표계, 월드 좌표계를 쓰면 어렵다고 느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맥스 개발자는. 그래서 월드 좌표계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월드 좌표계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이 뭐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쓴다고 해서 동쪽이 변하는 게 아니죠. 고정이 돼 있죠, 이거는. 동서남북. 절대 변하지 않는 거를 동서남북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월드 좌표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컬 좌표계는 변할 수 있어요. 나야, 나.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동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서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몸을 돌리면 나의 앞면, 이렇게 외우세요. 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양팔 간격 나란히를 했을 때 양팔 간격을 나란히 이렇게 하면 양팔 방향이 X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양팔 간격 나란히 했을 때 양팔 방향. 여기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더 하려고 원래 2D 다 하려고 했는데 좌표계를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양팔 간격을 X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 정면하고 뒤통수, 앞뒤 방향을 Y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늘 방향. 내가 쳐다보는 하늘 방향이 Z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돈 버시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한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요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치파수라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왜 지금 보시면 좌우 간격, 앞뒤 간격, 아래 위 간격이 똑같죠? 요건 로컬 좌표계거든요?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지구상의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와, 좌우가 X, 앞뒤가 Y, 아래위가 Z. 나와 월드 좌표계가 즉 로컬 좌표계가 똑같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맥스에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버그가 제일 없어요. 왜 똑같냐면 나중에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좌표계가 너무 얘기가 길어서. 퍼스펙티브에서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탑에서 오브젝트를 그리면 그 오브젝트의 로컬 좌표계, 내가 자신의 좌표계하고 고정되어 있는 월드 좌표계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고수들은 다 늘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 퍼스펙티브하고 탑에서만 오브젝트를 그리는 연습을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난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탑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때요, 지금? 여기가 X잖아요. X가 지금 어때요? 앞뒤 방향이 주전자, 그러니까 나로 봤을 때는 나 정면 방향이지. 그리고 양팔 간격 방향이 Z가 돼버렸죠. 그리고 아래 위, 주전자 꼭지 아래 위가 Y가 돼버렸지. 이러면 보세요. 여기서 봐도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하고 다르잖아. 이러면 특히 애니메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다른 3D 오브젝트에서 모델한 걸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축이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맥스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그럴 때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버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는 명령은 이제 리셋 엑스폼이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디폴트로 왜 뷰 좌표가 되어 있냐? 이걸 처음부터 3D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월드 좌표계나 로컬 좌표계로 하게 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 여기서 꼭지 방향, 앞뒤 방향은 X지. 근데 레프트 방향에서는 앞뒤 방향이 그럼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프트 방향에서 앞뒤가 여기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여기잖아요. 레프트 베이스는 할 수가 없는 이 방향이란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야,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 개발자 봤을 때 너 3D 처음 하는데 일단 축 가지고 골 안 아프게 할게. 그냥 처음에는 여기만 축을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를 해라.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뷰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뷰 좌표계가 디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좌표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자꾸 10분 약속을 어겨야 되는데 제가 하고 1.25배속으로 녹화를 해도 10분이 넘더라고. 자, 그리고 요거 하다가 말했죠. 라인에서 이 키보드 없이, 마우스 없이 그릴 수가 있어요. 키보드 엔트리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좌표계를 한 거죠. 0,0,0 XYZ가 0,0,0에서 애드 포인트를 누르면 0,0,0에 포인트가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양파 간격 좌우 방향이었죠. 150만큼 가고 그냥 X만 150만큼 가려면 여기서 애드 포인트 누르면 X만큼 150만큼 움직였죠. CAD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 안 하고 라인을 정확하게 수치대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150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애드 포인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죠. 그러니까 즉 얘는 뭐냐면 상대좌표가 아니고 절대좌표라는 얘기예요. 상대좌표, 절대좌표. 라인을 CAD처럼 그리는데 상대좌표, 절대좌표. 오늘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배우네. 어렵고. 그래서 반복해서 보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절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 이 월드좌표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좌표를 맞춰야 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뭐예요? 150 바이 150이잖아요. 네, 여기가 150이거든요, 지금. 150 바이 15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변하지 않는 거야. 얘는 150 바이 150이에요. 150, X 방향으로 150, Y 방향으로 150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죠. 얘는 어디예요? X 방향으로 150이고 Y는 0인 거죠.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 않는, 즉 내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변하지 않는 좌표를 절대좌표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 위치랑 상관이 없죠. 근데 상대좌표는 조금 쉬워요. 여기 이제 상대좌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절대좌표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려면 X만큼은 어때요? 일단 0을 해볼게요. 0. 일단 0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퀴즈 안 낼게 어려운데 0을 하고 Y는 요 방향이 Y잖아. Y는 그대로 150을 유지하고 에드포인트를 하게 되면 여기로 오죠. 여기가 2차 방정식 그림 그려보면 X가 0콤마고 Y가 150인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0, 0 이렇게 와도 되고 귀찮은 문양 클로즈 누르면 클로즈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클로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기 버텍스 두 개가 잊어먹지 마세요. 브레이크 된 상태가 아니고 웰드된 닫혀진 커브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했을 때 캡이 저절로 생기겠죠. 자, 근데 절대좌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상대좌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절대좌표로밖에 그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좌표로 만약에 그리고 싶다면 여기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상대좌표가 보통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좌표를 다 몰라도 되니까. 근데 물론 맥스에서 캐드처럼 이렇게 그리진 않지 솔직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에 에드 포인트라고 다음에 이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 상대좌표를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150 하고 에드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Z축으로만 150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0이 아니고 0을 하고 여기서 원래 캐드에서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이걸 하거든요. 안 먹죠. 네, 얘는 안 먹어요. 근데 얘는 캐드 툴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좌표를 나온 김에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올리면 앱솔루트 모드라고 나오죠. 여기 절대좌표예요. 디폴트가. 얘를 누르면 옵셋 모드라고 해서 이게 상대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많이 쓰는데 그게 싫으시면 단축키 F12 아이고 삑살이 났네. F12 눌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좌표, 여기가 상대좌표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좌표가 보통의 경우는 더 편해요. 자, 스냅을 배웠으니까 와 시간이 많이 올라갔네. 시간이 너무 앞서 있어서 너무 많이 나가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